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는 참 오래간만에 다시 모셨는데요. 부동산, 특히 상업용 부동산 업계의 전문가시죠. 안드라스 윤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뭐 한국 다녀오시느라고 제가. 네네네. 한동안, 네네, 한국 방문했었습니다. 네, 한국 계시는 동안에도 저희가 줌 인터뷰 하려고 했으나, 그게 워낙 바쁘셔가지고. 아이고. 아니요, 저희가 최근에 포브스에서 나온 기사를 봤더니요. 그러니까 지금 리세션 때문에 네. 굉장히 지금 이제 투자자들이 위축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 이거죠. 네. 지금 과연 상업용 부동산 투자할 때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근데 사실 리세션에 대해서 지나치게 지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상 저도 뭐 리세션에 관련된 문의를 꽤 받습니다. 네. 왜냐하면 리세션이 좀 무섭겠죠.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리세션은 조금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생각 자체 그리고 뉴스에서 미디어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리세션입니다. 이런 단어들이 요즘에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아마 그런 배경에는 인플레이션 때문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기자님 보시기에 요즘에 인플레이션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최고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이고 이게 쉽게 꺾일 것 같지 않은 상황이어서 부담이 되죠. 사실 저 지금 이발하는데도 한 달 전에 비해서 지금 2배 냈거든요. 어떤 미용실을 가시게? 아니 이제 하여간 그런데요. 네. 뭐 점심 저희 외식값만 해도 뭐 갑자기 부담이 한 2배 가까이 늘어난 듯한 느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2배로 오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뭐 한국에 조금 있는 기간 동안에도 뭐 시장만 나가봐도 물가가 뭐 야채값, 뭐 고기값 정말 상당할 정도인데요. 이것이 인플레이션이 오면 인플레이션이 최고치를 찍는 다음에는 바로 리세션이 왔던 게 히스토리죠. 그렇죠. 예, 지금까지 증명되어진 스태티스틱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마 그런 부분에서 걱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그러나 듣기 전에 특별히 이제 저희가 최근에 기억하고 있는 공포는 두 가지 기억이 있잖아요. 하나는 리만 브라더스 사건이 하나가 맞습니다. 있고 또 하나는 IMF 사태가 있었고요. 우리 그렇죠. 한국 같은 경우에 아주 그때 굉장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경기 침체라는 단어만 들으면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상황들이 그런 상황들이니까 이번에도 또 그런 상황이 오는 것 아니냐를 걱정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리세션의 컨셉과 디프레션, 특히나 Great Depression, 경제 대공황의 차이점을 바로 알아야겠죠. 예, 사실상 리세션이 뭐냐 하면 경제가 위축되는 거죠. 그죠? 돈의 현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인데 리세션 매우 심플합니다. 2 quarters. 그러니까 1 quarter가 3개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지속되었을 때에 이것을 리세션으로 보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6개월 이후에는 바로 포지티브로 또 올라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이 리세션이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디프레션으로 들어가고 그렇다면 그때부터 정말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예전 히스토리를 보게 되면 리세션, 익스펜션 두 코로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이 사실이었고요. 솔직히 리세션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정말 세게 시작된 것이 2020년도 아마 4월부터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그때 터졌죠. 코로나가 터지면서 리세션이 시작되었는데 이것을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왜냐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팽창 정책을 썼죠. 왜냐하면 리세션이 감지가 되니까 그만큼 돈을 더 푼 거고 그렇다 보니까 리얼 에스테이트 마켓이나 이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원활하게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때부터 지금 서플라이와 디맨드의 불균형이 가져오게 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수요 공급의 불균형이 왔었죠. 그럼요. 지금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그런 수요를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신에 서플라이는 그만큼 한계가 있고요. 바로 이런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기자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거는 하이 인플레이션. 정말 물가 상승을 우리가 겪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페드에는
페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만지작거리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만큼 유통되어 있는 어떤 돈의 흐름을 최대한 축소를 시키고 경제를 정상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기반되어 와야 되는 것은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 간의 트랜잭션 자체가 다운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자율이 높아감으로써 많은 것들이 이제 조금 더 슬로잉 다운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조금 비정상적으로 아직까지 슬로잉 다운할 기세가 안 보이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만큼 그 이 수요라는 게 무섭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말 탑을 찍고 있었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인트레스트가 올라간다고 보지만 0.5%, 1% 이 정도로 올라가는 흐름이라고 본다면 아직까지 그 수요, 그 돈을 준비한 거기에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감으로써 그만큼 리얼 에스테이트 밸류도 똑같이 상승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바라본다면 자, 지금 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렌트 값도 다 올라갑니다. 다 올라갔죠. 렌트 진짜 많이 올랐죠. 예, 렌트 값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그만큼 렌탈 인컴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이런 건물주들로서는 그만큼 건물의 가치가 상승되는 거죠. 아하. 네. 그러니까 이게 자동적인 어떤 그런 인과 형상이라고 아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있으면서 부동산 자산 가치 자체가 올라가고 있고 렌탈도 지금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인플레이션 자체가 부동산에 지금 영향을 크게 주고 있다고 저희는 보지는 않는 것이고 네. 그렇다면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리세션이 온다라는 걱정도 사실은 커머셜 부동산에서 그렇게 크게 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네. 지속이 된다면 정말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참 재밌다고 보시면 되는 게 네. 제가 얼마 전에 CNBC를 접했는데 여기 네. 보면 인플레이션이 사실상 줄라이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네. 지난달에 0.5%의 상승을 가지고 왔습니다. 0.5%의 인플레이션이 올랐거든요. 네. 그만큼 물가가 상승했는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소비자가 체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3월달 올해 3월달에는 11.7%의 물가 상승률이 있었습니다. 그거와 비교할 때 저번 달에 0.5%의 물가 상승률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역전되고 있는 현상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우리 기름값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많은 것들이 조금씩 정상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네. 제가 하나를 덧붙이자면 기자님께서 혹시 PPI, 혹시 CPI는 잘 아실 거예요. 네. Consumer Price Index라고 그러는데 네, 네. CPI 말고 PPI. 생산자 지수. 정말 잘 알고 계시네요. 예, 네. Producer Price Index라고 그러죠. 네. 자, 이 기준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모든 매뉴팩처링 컴퍼니들이 물건을 만들어내면 이것이 finished product에 대한 물가를 기준으로 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 포브스에서 발표된 바에 의하면 지금 4월 달 같은 경우에 0.4%의 PPI가 상승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5월 달에는 2배로 뛰었습니다. 오, PPI가 더. 예, PPI가 0.8로 찍혔던 거죠. 네. 그런데 7월은 예. 0.2%가 찍혔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거의 뭐 한 4배 정도 떨어졌다고 보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다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리세션이 분명히 왔죠. 왜냐하면 6개월 동안 그만큼 경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왔지만 네. 또다시 상승을 할 수 있는 익스펜션의 지금 지표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디프레이션까지 가는 것들은 걱정을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리얼 에스테이트 이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아직까지도 그만큼 수요가 있고 많은 액션이 되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인플레이션 자체가 오히려 리얼 에스테이트 밸류를 더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바라볼 수도 있는 것이죠.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좀 정리가 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리세션은 이미 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왜냐면 벌써 1, 4분기, 2, 4분기 저희가 그렇습니다. GDP가 마이너스 성장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와 있는 건데
그런데 하지만 리세션이 온 거지 디프레션, 그러니까 공황이 온 거는 아니다. 네. 예, 오히려 공황으로 가지 않을 긍정적인 지표들의 변화가 좀 보인다. 이제 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상 리만 브라더스 사태, 네.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네네. 그런데 우리 기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때는 아예 인프라 자체가 완전히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인프라 자체가 완전히 좀 거품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융자를 하는 데 있어서 세금 보고도 보지도 않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서류는 다 조작되어졌고 음. 융자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이었다면 이제는 그만큼 규제 자체가 팔리시에 많이 만들어져 있고 네네. 인프라 자체가 일단 튼튼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콜랩스 될 일은 좀 드물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한 면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나무를 보고 정말 숲을 보지 못하는 어떤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는 좀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리얼 에스테이트 마켓에서는 계속되는 액션 그리고 앞으로의 리얼 에스테이트 밸류 자체의 상승 효과, 인플레이션에 따른 상승 효과 이것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물가 상승률도 월 단위로 따지면 0.5%였고 또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도 네. 월 단위로 따지면 0.2% 정도. 이 정도면 굉장히 정상적인 수치라고 봐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정상적인 상황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모습이지 리세션이 왔다고 해서 우리가 크게 두려워할 상황은 아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표현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건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면 지금이 기회냐 아니냐 이걸 이야기할 때에는 네. 애매하게도 전국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네. 네. 어디는 괜찮은데 어디는 영 아니고 뭐 이런 맞습니다.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제 추천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뭐 지역이라든가 혹은 네. 어떤 업종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 어떤 아무래도 지금 정말 핫한 마켓은 아직도 이센셜 비즈니스가 매우 강합니다. 네. 예, 왜냐하면 이센셜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도 분명히 견뎠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로서리 마켓이나 아니면 리테일 중에서도 이런 이센셜 비즈니스가 들어가 있는 이런 테넌트 쪽을 매우 선호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리테일이라고 할지라도 앞으로 정말 지금 리테일 액션이 매우 많아지고 있어요. 네네. 그만큼 많이 회복되어졌고 네. 제가 몇 달 전에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저 테넌트가 채워가고 있는 레이트 자체가 매우 빠르거든요. 그리고 오피스도 이제 많이들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들어왔고 네. 지금 현재 좀 핫한 마켓이라고 본다면 아무래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인더스트리얼 파크 쪽이 정말로 이커머스를 통해서 네네. 매우 핫하게 정말 공급 자체가 안 될 정도로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는 지금 현재로는 좀 렌탈 마켓이라고나 할까요? 네. 멀티 패밀리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 네네. 예, 생각보다 아파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빅 점프를 좀 했고요. 네. 그리고 호텔 모텔이 조금 어느 정도 지금 회복 단계지만 그 지역에 따라서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의 이런 어떤 리스팅 프라이스를 보면 네. 저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아. 참 재밌는 게 우리가 몇 달 전에 이미 호텔 모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다룬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네. 사실상 매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지 이것이 어떤 넷 프로핏 정도가 오는데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참 재밌는 거예요. 자, 코로나 기간 동안에 대박난 호텔은 없지 않습니까? 네. 아무리 잘 되는 호텔도 매상들이 떨어져 있죠. 그렇죠. 자, 그 매상을 가지고 지금 내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값을 못 받죠, 당연히. 제 값을 못 받는 게 당연하지만 네. 지금 마켓에는 워낙에 안 좋은 매물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상적인 호텔 모텔들은 제 값을 받으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오버프라이스 돼 있는 시점입니다. 호텔 모텔. 그렇구나. 그래서 솔직히 조금만 기다리는 것이 좀 더 지혜가 아닌가. 네. 왜냐면 2020년도, 2021년도 이렇게 조금 힘들었었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죠. 이제 반전을 하고 맞습니다. 매상을 올린 다음에
정상적이라면 2023년도쯤에 2022년도에 회복세를 가지고 리스팅 프라이스가 올라가는 게 제값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정상적인 판도라면. 그렇군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특별히 이제 저희 조지아주 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산업 때문에 네. 굉장히 지금 뜨거운 열기가 불고 있단 말이죠. 네네. 제가 사바나 지역 같은 경우는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네네. 어느 그렇습니다. 정도입니까? 그쪽 분위기. 저도 지금 이제, 좀 이렇게 문의를 받으면, 네. 이제 사바나도 예전에도 좀 어느 정도 액션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항구를 끼고 있잖아요. 그렇죠. 항구를 끼고 있기 때문에 웨어하우스나 이런 인더스트리얼 파크종이 조금 강한 지역 자체였어요. 그러나 이제 사바나가 있고 사바나 바로 옆에 풀러라는 지역이 있죠. 네네. 자, 이제 그렇게 어느 정도 사바나 지역이 형성돼 있는데 네. 이번에 재밌는 게 현대자동차에서 네. 거기서 전기차 공장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착공을 공장 하고. 부지 착국이 들어가고 네, 네. 2025년도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자동차를 이제 생산을 예. 시작하고 네. 그러면 지금 예상되어지는 게 한 30만 대 1년에 보더라고요. 네. 그 정도 그리고 거기에 따른 또 배터리 공장도 세우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많은 액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중요한 거는 네. 거기가 이제 브라이언 카운티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바나에서는 한 3, 40분 떨어져 있고 이제 I-16 16번을 타고 들어가고 네. 이제 280번 국도를 맞이하는 그쪽 지역에 있어요. 네. 근데 재밌는 게 벌써 정부에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이미 그 정도면은 땅이 없다는 얘기인 거죠? 발표가 이미 되어졌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재밌어요. 왜냐하면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쪽에다가 그러면 모텔이나 호텔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지금 문의를 들어오는데 네네. 물건은 있습니다. 물건은 있는데 몇 배를 더 내야 되는. 야.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땅 주인이나 건물주들이 이미 현대 공장 지금 한 8, 9만 명의 인플로이들을 네.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되잖아요. 그 정도가 들어가.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좀 많이 올랐고요. 제가 볼 때 지금 막 사서 막 움직이는 거 꼭 필요한 그것이 아니면, 조금 빠르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큰 오산입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군요. 이미 움직일 분들은 다 움직인 상태고. 그렇죠. 네, 이제 그렇게 봐서 조금 더 플렉서블하게, 좀 이렇게 움직이시는 게 좀 더 지혜롭지 않을까. 네. 예,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저도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땅값은 10배 가까이 올랐다. 집값은 값이 문제가 아니라 나온 집 자체가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예.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공장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면은 하숙집해서 돈 벌어야지 하는 분들 많이 나타나고요. 정말 많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식당도 좀 생기려고 하고 호텔 말씀하신 것도 호텔도 생기려고 하고 하는데 지금 부지 자체를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있는 곳들은 굉장히 가격이 너무 올라가 있어서 지금은 때가 오히려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좀 든다. 이번에 우리는 벌써 다 경험을 했어요. 네. 그 유명한 SK 배터리 공장이 커머스에 들어오면서 네. 이미 커머스에 대한 문의가 어마어마했었죠. 예전에. 네.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확고한 주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들어온다고 해서 거기로 몰리고 어떤 것이 들어오면 또 저쪽으로 몰리고 그렇게 따지면 조지아에 들어서고 텍사스에 들어서고 그러면 어디에 들어선다면 무조건 다 따라간다고 해서 다 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이거는 지금 큰 단위가 움직이는 것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식도 아마존 잘 되고 있는 거 누가 몰라요. 그러면 그만큼 잘 되듯이 그만큼 또 페이를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제 그런 여러 가지들을 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주관적으로 내 생각이 맞겠지라는 것보다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그 귀한 정보 저희가 전해드린 것 같고요. 상업용 부동산이 리세션이 왔다고 해서 지금 공포에 질릴 그런 상황이 아니다. 오히려 이것이 디프레션으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지표들을 보았을 때에는 그냥 리세션 상태가 반복되는 정도 수준으로 당분간은 지금 머무를 것 같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인플레이션이 있다고는 하더라도 그것이 부동산 가치를 높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부동산 투자에 흔들림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지역별로 굉장히 서로 다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지역별로 저희는 사실은 그 지역의 전문가들하고 상담하시기를 강력히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이제 현대자동차라든가 이런 곳 소식들이 나올 때 이미 정부에서 발표했으면 이미 한 발 늦으신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좀 두셔야 되겠다라는 말씀도 함께 해드렸습니다. 오늘 아주 귀한 정보 여러 방면으로 전해주신 윤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